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미증시 주간 전망은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빅 이벤트의 한 주입니다. 아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주간 전망은 주간 증시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고요. 미국 기술적 분석가의 의견, 애플을 주목하라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지난 금요일 증시 마감 요약 브리핑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증시 체크 포인트, 이번 주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FOMCA, 러시아의 디폴트, 내마녀의 날입니다. 하나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일 수요일날 15, 16일날 FOMC가 열리는데요. 16일날 FOMC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고 경제 전망이 나오고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장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냐 아니면 더욱더 불확실성의 가속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0.25% 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시장의 관심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몇 번이고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6일 날 러시아의 1차 디폴트 선언 여부입니다. 물론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30일 이내 상환하면 실제 디폴트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6일 날 디포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다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올 것으로 보여서 16일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 내마녀의 날, 보통 날이 아닙니다. 내마녀의 날은요, 밑에 이렇게 써 있지만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과 개별 주식 선물의 만기가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왜 내마녀의 날이냐, 이날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4명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동시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 6, 9,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내 마녀의 날이 오는데, 이때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초에는 FOMC 그리고 러시아, 이 두 가지의 경계감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6일 대형 이벤트, 그 다음에 17일 넘어가서 18일에는 내마녀의 날이 있기 때문에 또한 큰 변동성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다수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되게 숨죽이는 그런 상태로 큰 변동성 속에 베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큰 이벤트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다음에 시장 참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기술적 분석가의 의견을 보면 애플을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S&P 500 다우존스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기술적으로 200일 이평선의 이탈은 대표 주수의 새로운 하방 악력을 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이벤트 속에서 만약에 애플이 여기 보시면 20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전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애플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이 기술적 분석가는 이 추세, 단기 하락 요 추세와 맞물리는 50일 이평선, 약 168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돌파해야 된다. 보조지표 RSI가 60 이상 올라가야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에 20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잠재적인 지지라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분석가는 2020년 3월과 2021년 1월 요 사이에 피보나치 수를 이용해서 200일 이평선 하향 이탈 시 잠재적인 지지라인은 132달러에서 140달러 범위에 있다. 그래서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대표 지수도 현대의 지지라인을 깨고 새로운 한 단계 내려간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애플 차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한국인이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2위
애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가 189.9달러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22.79%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보고 있고요. 투자 의견 목표는 매도가 하나, 비중 축소가 하나,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매수 28, 비중 확대 6, 그 다음에 중립이 8개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2.79%이지만 전망치 상단은 38.9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전망치 하단은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올해도 성장세, 올해 내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 금요일 마감한 미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다 하락했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상승한 거는 그 푸틴의 말 때문에 그런데요. 푸틴이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러시아의 추가 제재가 있었고요. 또 FOMC 회의,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경계감으로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지수는 30 밑으로 지금 내려오지 않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 우려 때문에 2%대로 올라갔습니다. 금은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기술주, 통신 서비스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해서 나스닥 지수가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업종이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 이제 이번 주 다가올 주에 15, 16일 날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25bp 인상 가능성이 94.9%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거기에 부합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2%가 됐는데 인플레 우려 때문에 2%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서 장단기 금리 차는 전일은 0.16이었는데 좀 내려가서 0.25%를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하시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른 이유가 이란 핵 합의 당사국들 간의 핵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공급 무력 속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가파른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외적인 소식에 의해서 유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 기대에 의해서 안전자산인 금이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와 금은 현재 상태에서 주식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움직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 이모저모에는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주가 전망 모두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S&P 500 미국에서는 다우존스 나스닥보다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참고하는 지수, 대표 지수는 S&P 500 지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수인데 연말 목표가를 4,900에서 4,7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가 4,203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난달 12일에 5,100에서 4,900으로 낮췄다가 또 4,700으로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다양한 변수를 대비했을 때 예상되는 시장을 제시했는데 인플레이션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시장 예상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경우에는 3,900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긴축으로 성장이 둔화돼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펼쳐질 경우에는 3,600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강세장으로서 연말 목표치를 5,500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은행의 이 전망치는 고무줄처럼 막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특별히 변한 건 없는데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고점을 더 이상 반등을 해도 높이지 못하고 금요일 하락을 보여 2월 저점 테스트를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우존스 지수 주간 차트 지금 구름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이번 주에 이 2월 저점을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 이 테스트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일봉균형표는 구름대 하단을 소폭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운 전환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번 주에 이거를 지지할 것이냐, 지지하고 올라갈 것이냐, 이탈을 할 것이냐가 일목균형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S&P 500 지수도 앞서 말씀드린 대표 지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 채널에서 상방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 일목균형표 주간 차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주요 지표 차트입니다. 빅스 공포지수는 지금 20에서 30 평균 수준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30 이상에서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하락 압력이 아직까지도 큰 모습을 보이는 게 약간 우려가 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수렴되는 이 두 구간에서 지금 아직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와 요 수평 저항 라인, 주요 저항 라인 안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25%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 대형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 금요일이지만 그 말처럼 주 초에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주식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돌발 변수에 단기적인 향방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16일 두 대형 이벤트에서의 방향성 이후 바로 이어지는 금요일 내 마녀의 날의 변동성이 마감되는 것을 보고 아마 미국 전문가들은 다음 주 증시에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또다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 미국 증시는 큰 이벤트 속에 앞길을 알 수 없는 한 주가 하루하루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하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